진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유인력, 주파수, 의식, 무의식, 세상의 성공의 그래피티가 너에게 나오는 유인력으로 흘린다. 이게 형이 경험의 과거를 알게 돼 유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 힘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했던 걱정에 대한 생각, 네 뇌 속을 돌고 돈다. 브레인, 뇌는 과거를 기록하고 이 기억은 각각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 감정은 과거의 경험의 생산물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에서 시작해. 친숙한 과거는 곧 벌어질 미래를 예견해. 아침부터 인스타를 켜고 컴퓨터 SNS를 하고 회사 가서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분명 좋은 미래도 좋은 상황도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쁜, 특히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네 뇌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래밍 된다. 최악의 상태, 네 육체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태와 같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생각에 관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네 뇌는 그게 단순한 생각인지 실제 삶인지 구분해내지 못해. 네 뇌에선 그저 느껴지는 게 네 실제 삶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우리가 하는 생각 중 90%는 과거에 했던 생각이고 사실 지금 현재의 나 혹은 미래의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 그런데도 우린 거기에 얽매여 살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확히 어제 했었던 걱정을 같이 하면서 일어나. 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만들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이끌고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만들어. 같은 경험은 같은 감정을, 그 감정은 지금 현실에 서 있는 너라는 사람 그 자체가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상위 1%의 남자들이 갖는 생각 첫 번째는 어제의 나는 분명히 지금의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믿는 것. 그게 진짜건 아니건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과거의 나는 현재 미래의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믿는 것. 네가 성공에 대한 혹은 너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라면 더 강력하게 의식적으로 행동해. 네가 움직이는 삶은 대부분 이미 네 뇌에 그려진 무의식적 행동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하프에서 여자한테 말을 걸다가 차인 뒤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하는데도 우린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네가 마카를 배우고 의식적으로 A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자한테 다가가서 말을 많이 걸고 여자와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아예 사라져. 이때 따로 A에 대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때 네 뇌는 여자에게 말 거는 게 아무렇지 않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고자 할 때 의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의식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무의식에 프로그램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디에나 적용되는 성공의 기초의 원리. 무엇이든 잘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어둡고 염세적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선 의식적으로 밝은 곳에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은 의식으로 인해 깨어나고 실제 네 마음과 육체에 완전히 동화돼 작용되기 시작한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진행되지만 나중에 점차 너한테 익숙하게 인식돼. 굉장히 중요해. 우리의 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그 감정의 과거의 그 루틴에 머물러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정 상태로 가는 건 우리한테 불편한 거야. 그렇지만 기억해, 우린 막판을 살 수 있다. 불편함은 편함으로 다가오고 염세는 진취로 바뀔 것이니.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거야. 의식적으로 네가 원하는 너의 생각과 행동을 주입해. 필수적인 걸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을 줄여. 꿈을 위해서든 혹은 내 삶의 긍정적 생산적 개선을 위해서든 해야만 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귀찮음이야. 귀차니즘이지. 귀찮음을 날리려고 형은 이런 방법을 보통 써. 보통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누워있거든. 이때는 일어나는 게 먼저야. 일어나서 잠깐만 앉아서,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서 지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해봐. 딱 1분만 생각해봐. 보통 이렇게 잠깐만 생각해도 네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고. 오늘을 살아.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 이런 건 없어. 눈을 감으면 사실상 끝난 거야.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순간을 산다. 마카안에서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내가 원하는 연애의 부, 그리고 진정한 삶의 부. 이런 걸 네가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네 선택인데 네가 망설이고 미루는 동안 냉정한 현실 한 가지. 분명히 누군가는 이빨 꽉 깨물고 현실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꾸역꾸역 나가고 있다고. 네가 원래 만나야 됐을 여자, 네가 원래 가져야 됐을 그 부, 다른 놈이 가져도 괜찮아? 단순히 순간순간 너보다 한 번씩 더 이겼을 뿐이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하루하루 쌓여서 스텝업이 될 때지. 기억해, 우리는 챔피언의 멘탈을 지녀야 되지만 언더독의 자세로 하루하루 임해야 돼. 네가 하는 모든 걸 기록해. 모든 걸. 단순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간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는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보는 인스타부터 유튜브 혹은 커뮤, SNS 모두 기록해. 중요한 건 시간이야. 일어나서 씻기까지 핸드폰을 보는 모든 시간 다 기록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하고 책을 읽든 뉴스를 보든 다 기록해. 무얼 먹는지, 얼마나 걷는지, 출근하고 출근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끝나고 집에 와서 뭘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누워서 딸을 치는지, 자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두 기록해. 충격적일 거야. 버려지는 시간이 몰라 많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생산성 있는 것에 쓰는 시간, 극소라는 사실. 비생산적인 시간, 예컨대 야동, 커뮤하기, SNS, 인스타, 게임하기 이런 거 없앨 건 없애고 과감하게 줄일 건 줄여.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이 80%는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20%는 쉬어도 돼. 능력을 키우는 일, 그리고 운동하는 거, 여자 만나기 위해 마카를 치러 나가는 것들, 이런 게 2030의 생산이 되겠지. 그걸 충실했다면 나머지 20%는 쉬어도 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너의 기록을 기록해. 예시로 들면 어저께 내가 벤치 20kg를 10개씩 3세트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무게가 늘던 횟수가 늘던 발전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기록하지 않으면 했던 걸 또 하거나 심지어 퇴보할 수도 있어. 런닝을 한다
한다면 몇 킬로 뛰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간단하지. 기록을 해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 진짜 동기부여는 내가 발전하는 걸 수치로 확인할 때 가장 느낌 있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그리고 그 수치가 바로 성취라는 거야. 뭐든 가장 중요하고 하기 싫은 일부터 한다. 가장 하기 싫은 게 운동이고 영어야. 그래서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서 다 해치워버려. 일이 왜 딜레이 되는 줄 알아? 약간의 귀차니즘 때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미리 해버려. 뒤로 갈수록 무조건 미루게 돼. 심지어 내일로 미루게 돼. 내일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집중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일도 일과의 초반에 배치야. 이게 생산성을 정말 높여줘. 다음, 절대로 잘 때 핸드폰을 침대로 가져가지 마.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무조건 하게 되고 수면 부족 간다. 형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 12시에 졸린데 폰 잡고 있으면 몇십 분은 그냥 지나가고 문제는 잠이 깨버려. 그치? 유튜브든 인스타든 시작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심지어 형같이 절제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 형은 그래서 절대 안 볼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전이야. 핸드폰은 다른 데다 두고 침대로 들어간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 형은 이거라고 생각해. 육체와 정신의 온전한 휴식. 이 육체와 정신의 휴식의 가장 기본이 바로 수면이야. 그것도 질 좋은 수면. 자기 전 유튜브나 인스타를 본다? 무조건 수면이 존망한다. 수면학자들이 말하는 거라. 블루라이트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빛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 자기 전에 이런 빛을 보면 뇌가 햇살을 본다는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뇌를 활성화시킨다. 우리 모두의 삶은 네가 행동하는 것도 네 삶이 그려지는 것도 결국 다 뇌가 하는 거라고 그냥 받아들여. 근데 뇌가 쉬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야. 네 뇌가 너라고. 뇌가 쉬지 못한 거 마치 네가 쉬지 못한 거랑 같은 거야. 쉬지 못했는데 좋은 생각, 좋은 활동하는 거 그런 거다. 좋은 잠은 좋은 섹스만큼 중요하다는 마왕의 격언. 마지막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좋은 곳을 가. 어디든 좋아. 반드시 아주 좋은 곳을 가. 세련된 곳, 멋진 곳, 느낌 있는 곳. 네가 성공한다면 반드시 있게 될 그런 곳 말이야. 명품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을 찾아가봐.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가는 청담의 고급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가서 김치볶음밥이나 여자들이 흔히 먹는 그런 거 먹어봐. 여자들이 흔히 먹는 그런 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을 가봐. 그런 데 가서 망고빙수를 먹어봐. 그냥 가끔 미친 척하고 애프터눈 티 같은 거 엄마랑 가서 먹어봐. 사람들을 보고 그 공간이 주는 바이브를 느껴. 그걸 머릿속에 잘 담아와. 혹은 사진을 찍어도 좋고. 뇌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 삶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네가 지금 원룸이나 혼자 비좁은 방구석에 살고 있다. 근데 성공을 꿈꾸고 있다? 그럼 더 중요한 부분이야.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해. 눈을 감고 좋은 순간들을 떠올 때만큼은 뇌는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형 20대 초반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한평 고시원에 살았을 때조차도 늘 시각화를 읽지 않았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화려한 것들을 생각했어. 눈을 뜨고 보든 눈을 감고 보든 네가 많이 보는 것이 네 뇌에 각인되고 생각을 뿜게 하고 감정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황폐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피폐해져 가는 건 뇌가 그런 서킷을 돌리기 때문이야. 네 꿈이 성공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네가 성공해서 주로 갈 곳이 어딘지 미리 자주 가. 단순히 성공에 관한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 가서 느끼고 시각화를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만들어. 10년 전에 형은 처음 압구정에서 제자 트레이닝을 시작했어. 거기 서 있고 거기서 여자들을 먼저 만나야 됐다고 생각했어. 시작했을 때 내가 가진 걸 다 팔았고 신사동에 저렴한 월세로 시작했지. 그 후로부터 여길 벗어난 적이 없어. 내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야. 실제 너의 개인의 삶이 어떤지 형은 잘 몰라. 근데 기억해. 지금이 아니라면 네 뇌라도 속여. 네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널 이끄는 힘 중 하나가 될 거야. 아주 강력한.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계속 네가 사는 로컬에서 한정적인 여자들만 보면 그 여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 한국에서만 여자를 보면 한국 여자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 형은 파리, 뉴욕, 두바이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여자들이 모이는 하프는 다 가봤는데 너희는 보통 백인, 황인, 흑인, 라티노 정도의 여자만 알 거야. 형은 정말 엘프라는 걸 봤어. 세상에 정말 존재한다. 잘 들어. 마카를 배우고 한국에서만 쓰지 마.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로 나가라. 특히 여자에 대한 하향 선택을 하지 마. 우린 무조건 위로 간다. 그게 한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게 가능한 남자가 될 거야. 알겠어? 밑을 보지 마. 밑을 보지 말라고. 왜 자꾸 계속 생각하고 보는 것 내 속의 세계관을 보정한다. 그게 곧 너의 마트릭스가 돼. 그게 진짜 네가 머무르는 곳. 그 성공을 정해. 네 스스로. 그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빚어나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형이 1%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 빚어나가던 시작점의 것들이야. 너의 정신은 챔피언이어야 하고 너의 행동은 언더독이어야 한다. 너한텐 해낼 힘이 있어. 마카 안에서 파이팅하는 거고. 우리 남자들의 생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 세상은 바뀌긴 했어도 여전히 정글. 모두 아름답게만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지. 끝에서 운이 없었어. 그래 넌 운이 없었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이 문제였어. 누군가의 위로를 듣는 건 사실 엿먹고 주변에 알짱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소리지. 삶은 하나고 잘 있는 척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총을 맞는 것보단 총을 쏘는 게 우는 것보다 웃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웃는 게 너라면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남자로서 힘을 갖는 8가지 전략적 방법. 네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이건 남자가 힘을 갖게 하는 필수 1원칙. 네가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나 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의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할 거야. 그때 너는 사람들에게 권위의 힘을 갖게 된다. 그러니 어떤 분야를 신중히 정했다면 되도록 떠나지 말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해. 머무르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를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 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알파리더가 돼. 우리 남자들은 이처럼 힘을 가져야 돼. 남자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힘이 없으면 죽음 그 자체와 같지. 오늘 형이 너희에게 알려주는 남자로서 힘을 갖는
8가지 전략적 방법. 첫 번째, 사람들이 너에게 기대게 하라.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 형이 늘 여자 만날 때 리더라고 그러지. 마카베에서 여자한테 매력을 보여 꼬신다. 여자랑 데이트 코스 뭘 먹어야 할지 다 네가 이끌어주고 골라주고,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궁극적으로 여자가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없으면 그 여자한테 삶의 지침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네가 없는 것을 엄청 고통스러워하게 돼. 말하자면 너 여자한테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점점 오늘 다음 데이트는 무얼 하고, 오늘 데이트에는 무얼 입을지, 다음 데이트는 무얼 입을지 골라줘.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남자가 자기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지. 설사 그러지 않던 여자조차 이런 흐름에 익숙해지게 되면 너한테 모든 걸 기대고 맡기게 돼. 그리고 이 자체로 너는 그녀한테 힘을 갖게 되는 거라. 응용은 무한대. 일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잘 나가는 음식점이 있어. 그 음식점에 음식을 너무 만들 수 있다면 너는 언제든지 사장과 협상이 가능해지지. 왜? 음식점에서 음식이 빠지면 뭐가 남겠어. 반면에 그래서 명석한 사장은 주방장이 빠져도 멀쩡하게 가게가 돌아갈 수 있게 정량으로 레시피를 규격화하거나 단 한 명의 주방장만 쓰진 않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떤 회사에서 힘을 갖고 싶다면 회사의 핵심 동력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네 미래를 가늠해봐. 틈틈이 파악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일에 부딪히는 것보다 너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데 훨씬 유익할 거야. 반대로 네가 사장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핵심적인 자리나 핵심 권력을 이양하지 마라. 이건 굳이 회사뿐만 아니라 좁히면 구멍가게에서, 확장하면 국가에까지 적용되는 거야. 두 번째, 사람들은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본인을 브랜딩하라고. 사람들은 반짝이는 걸, 빛나는 걸 좋아해. 인간의 솔직한 욕망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외제차 파는 사람,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인스타에 외제차 사지 이런 거 항상 올리고, 만나보면 번지르한 모습에 롤렉스 정도는 기본으로 차고 있지.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혐오하는데 겉으로 금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블링블링한 걸 밝힌다. 우리나라의 명품 판매량, 오픈런, SNS, 비교 문화만 봐도 알 수 있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 생각해봐. 반대로 웬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차를 팔거나 설계를 한다고 해보자. 넌 과연 그 차를 살 수 있을까? 그 사람한테 보험 재무를 맡길 수 있을까? 사람들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고결하다고 믿기 때문에 겉으로 절대로 비싼 시계나 번지르한 모습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 하지만 절대 심연의 진짜 욕망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삐까뻔쩍한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설득력이 있을까? 래퍼들이 맨날 성공했다고 떠들어대는데 슈퍼카 타고 찍는 뮤비가 아니라 국산 소형차 타고 나오는 뮤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빛나는 걸 좋아해. 빛나는 걸 좋아한다고. 블링블링한. 네가 여자한테든 남자한테든 힘을 갖고 싶다면 반짝이는 느낌이 들 만큼 너 자신을 브랜딩하라고. 카톡 프사든 실제로 너를 만날 때 모습이든 그냥 다 브랜딩해버려. 이건 원시적인 차원에서 너한테 힘을 제공해 줄 거니. 형이 마카를 가르칠 때 명명한 1차원이라는 게 있어. 여자의 두뇌에서 벌어지는 접근에 대한 시뮬레이션. 여자가 널 보고 1차적으로 접근해도 좋겠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랬지. 똑같아. 네가 갖는 이미지라는 건 사람들이 너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야.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느낌을 줘. 그리고 이게 실제로 네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거니까. 그다음, 완벽해 보이지 마라. 첫 번째, 완벽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너한테 기대를 크게 한다. 두 번째, 너는 여기에 더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너 스스로 완전히 등극하기 전까지는 너의 우월한 모습을 숨기는 게 훨씬 좋아. 굉장히 판에 박힌 말인데, 잘 나가게 되면 항상 겸손을 유지하고 운이 좋았다는 말을 버릇처럼 해. 특히 부나 어떤 큰 성공을 이뤘을 때 그 자체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숨겨. 형이 굳이 말 안 해도 그렇게 부를 내세우다가 훅 간 사람들 너무 많지. 봐서 알지. 진짜 부자들이 왜 자꾸 불우이웃을 돕고 기부를 많이 하는지 생각해봐. 정말 남을 돕고 싶은 선의 의지가 일반인들보다 강렬해서 그럴까?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근데 이상하게 결국 전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사람들의 기분을 상쇄시키고 싶은 거야. 네가 언제 꼭 성공한다면 꼭 기억해. 오씨. 사람들은 남이 성공하고 부를 획득한 그런 모습에 우아거리면서 박수를 쳐주지만, 반대로 항상 네가 미끄러지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꼭 기억해. 완벽한 모습만 보이면 동료들이나 주변인들에게 공격받기 쉽다. 겸손하고 운이 좋다, 운이 좋았다는 말 등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적보다는 친구를 많이 둬. 그다음, 남의 험담 듣되 절대로 남의 험담을 하지 마. 누군가 가서 남의 험담을 하게 되면 그 험담을 한 사람은 너랑 일종의 컨스퍼러시를 한 사람이 되게 돼. 말하자면 공동모의를 한 것처럼 된다고. 험담이란 건 다른 의미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기반이 돼서 하는 거거나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상대는 너한테 남을 욕한 게 탄로나면 어찌 보면 큰 부담이 지게 되는 거야. 이 경우 너는 상대에 대한 힘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너는 단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는 들어주되 절대로 같이 험담하지는 마라. 이런 부정적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결국 자신의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너의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네가 같이 험담했던 게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어. 다만 네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이런 걸 잘 사용할 수도 있어야 돼. 예컨대 이편접한 법칙이라고, 정치인들은 뒤에서 아젠다를 이용해서 이런 걸 잘 이용해. 예를 들면 상대가 반남성성을 택하면 우리는 남성성을 택할 수 있고, 베타 컨셉을 택하면 우리는 알파 컨셉을 지향하는 거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 대한 문제적 상황이나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저 거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건 우리를 잘 이끄는 리더들이 굉장히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정치적 기술이야. 사실 이런 건 전쟁터의 장수들도 많이 사용하지. 예컨대 상대방을 쥐새끼 같은 놈들이라고 상대를 낮춰 말함으로써 반대인 우리를 높이고 내부적 결속을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무리를 잘 이끄는 리더들은 때때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잘 활용하기도 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유지한다고. 다음,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라. 특히 나한테 앞에서 웃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적의가 없을 거야 같은 매우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돼. 예쁘니까
성격은 더럽고 돈 밝힐 거고, 못생겼으니까 성격은 착하고 돈 안 밝힐 거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휘황찬란한 명품 거치고 슈퍼카를 보여줘도 사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절대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라 앞에 꽃과 합성하면 너는 브랜딩할 때 다른 사람들의 외형은 쉽게 평가하지만, 절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외형만 보고 하는 평가, 그건 오를 범하지. 완성은 과학이란 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습관을 믿는 오류는 최악. 앞에서는 웃지만 가슴속에 뱀을 숨기고 있기가 쉬운 게 인간이야. 각 대기업의 인사과에서 사람을 뽑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비용과 인원을 동원하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절대로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더욱이 같이 일할 사람,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평가를 보류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사실로만 그 사람을 평가해. 반대로 네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가장 충직한 부하거나 가장 끝까지 책임져줄 상사인 것처럼 행동해. 그게 너한테 힘을 줄 거다. 그다음 염세주의적이거나 불운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마.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디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그런 사람들이 적어. 오히려 그냥 괜찮게 사는 쪽에 속하는 경우도 많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들도 같이 암흑 속에 있거나 자신보다 더 큰 성공의 길로 못 나가게 막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말하는 믿음이나 마인드셋, 전염력이 강하고 너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 연민을 느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도와주려고 하지 마. 혹은 갱생시키려고도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그런 사람들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같이 겪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고립은 해롭다. 절대 고립되지 마. 특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리더는 리더로서 가치가 없고 자칫 이끄는 무리들을 정처 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 정처 없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세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하지. 첫 번째, 최신 기법을 고안하는 부류. 두 번째, 그 최신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을 관찰해서 그 기법을 연구하고 내가 사용하는 리더.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는 부류. 리더는 항상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 탄생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돼. 그것이 현대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예비 홍린이 베타푸시들도 고립은 해롭다. 오씨, 이건 다른 의미로. 그다음, 절대로 불평불만 하지 마라. 리더는 계책을 말하고 그 계책을 실현시킴으로써 부하들에게 지지를 얻고 힘을 발휘해. 불평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부하들에게 이 사람도 나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줄 뿐이야. 이는 마찬가지로 여자를 만날 때도 적용돼. 항상 단호하게 너의 생각을 말하고 실현시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를 거야.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지. 마카로 여자를 꼬실 때 이런 모습 같이 보이게끔 설계돼 있어. 정확히 배우고 밖에 나가서 실행해볼까? 아름답게 마카 3일째 파이팅하는 걸로. 이 영상은 나중에 다시 찍겠지만 금육과 여자를 잘 만나게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노패비니 정자 저장이니 해서 금육적 철학을 따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야. 정작 성공한 사람들은 금딸이라든가 정액 보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걸 해서 성공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건 성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 발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올려주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걸 끌어당기고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걸 이루게 해준다는, 우리가 가진 육체는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구조들은 진동을 가져. 그리고 이 진동은 주파수를 갖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것들과 주파수가 맞아. 부정의 모든 것들을 내 세계로 이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 주파수로, 긍정의 주파수 맞아. 긍정적 모든 것들을 이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간단해.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생각은 기본적인 인식이 되고 생각을 더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강화시키면 패러다임이 되고, 패러다임이 늘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를 이끄는 바이브 패러다임으로 변해서 늘 부의 진동을 몸에서 뿜게 하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부의 진동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끌어당기게 돼서 결국 너에게로 부가 끌리게 돼. 오씨, 너는 부자가 되는 거지. 어때? 쉽지?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할 거라고 부에 대한 생각을 아주 진하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써보고 또 그려보기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시각화라고 하지. 내가 아마 20대 때였을 건 이런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어. 부자가 되는 비밀, Secret, The Law of Attraction. 이미 20살 때부터 성공에 관심이 많았던 형은 그 당시에 다른 책들과 너무 구분되는 아주 팬시한 책 표지에 이끌려 그 책을 읽게 됐어. 이 책의 이름은 Secret, 부와 성공의 비밀. 당대 최고의 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까지 시크릿의 맹신자처럼 보였어. 후에 내가 애플 아이팟을 봤어. 이런 생각을 했었어. 시크릿이 아마도 도서 마케팅의 아이팟 같은 게 아닐까. 디자인 마케팅의 성공이었는데 빨갛게 찍힌 중세시대 비밀 인장 책의 진실을 벗겨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야. 이 책은 당시 한국에서만 100만 권이 팔렸고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어. 아무튼 형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성공이란 부자가 되는 법이란 이렇게 내가 찾아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실행할 때 그게 운때와 잘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야. 시크릿의 저자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했지. 즉 무슨 집에서 아무리 네가 부자가 타고 다니는 슈퍼카, 한강 보이는 아파트 뭐 이런 거 시각하고 늘 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한다고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끌어당김, 유인력,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이루는 법, 진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유인력,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 이건 성공을 위한 행함, 그 자체 행함이 모든 것, 나머지는 동남풍이 하는 일이고. 세상이 더 쉽지 않아 보일수록,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자연스럽게 큰 노력 없이 이루어질 방법을 택하거나 아예 도가적으로 회피를 택해. 원하는 걸 강렬하게 생각할수록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느낌이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얘기.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야. 여기서 항상 듣는 건 바로 신비로운 느낌. 세상의 진동이나 주파수, 의식, 무의식, 세상의 성공의 그래피티가 너에게 나오는 유인력으로 끌린다. 그럴싸하지. 무조건 폄하하고 싶진 않아. 아무튼 사람들한테 긍정적 마인드는 중요하다 정도를 심어줬으면 된 거니까. 너희가 이 유인력에서 얻어야 하는 게 있다면 딱 그 정도. 절대로 지방 구석에 박혀서 생각만 하면 될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시달리지 않도록. 귀신은 존재하지 않듯 파게티 우주신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끌려오는 그의 유인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의 진짜
진짜 유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행함이야. 예컨대 네가 여자를 잘 꼬시고 싶으면 당연히 마카를 배워서 밖으로 수도 없이 나가서 여자를 잘 만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네가 여자를 만날 때 어떤 바이브로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패턴으로 여자를 이끌어 나갈지 몸에 그냥 배게 돼 있어. 당연히 보통 베타푸시력의 남자들보다 여자한테 이끌리는 매력 유인력의 남자가 되고, 당연히 여자와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 가운데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여자에 대한 너의 철학이나 기준이 생기고 네가 정말 원하는 수준의 여자, 가까운 여자를 결국 섹스도 하게 되고 장기연애도 하게 되겠지. 이게 형이 경험의 과학으로 알게 된 유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 힘이야. 사실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다고 방에서 아무리 섀도복싱하면 방한 구석에서 아무리 시각화 나는 자신감 있다, 자신감 있는 남자니까 가능하다라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유. 여자를 만나는 건 경험이 동반된 기술적 연습을 통해서만 잘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클래스에 존재하는 남자 2명 있다고 치자. 이 둘 중에 한 명은 매일 방 안에서 바지 스르르 내리면서 사이카짱을 보면서 탁탁탁만 누구보다 강렬히 사이카짱을 시각화해도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런 여자는커녕 그 어떤 여자도 만날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실제 여자 접촉 빈도 자체가 없어. 당연히 밖에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시도를 쓰니 본질적으로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 현저히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건 그려지는 거야. 그 어떤 여자도 저절로 생기지 않지. 누구보다 여자를 갈망하고 구차시키고 딸을 많이 치지만 여자가 있는 필드로 나서질 않으니.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 수 있는 필드로 나가야 돼. 진짜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밑줄 긋고 기억해. 또 다른 인사이트, 돈을 벌기 위한 행함이라 단순히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터질 운때에 가장 맞기 좋게 만드는 행함을 의미하는 거. 그냥 뭔가 잘 되니까 어떤 생각 없이 무작정 장사에 뛰어드는 거, 어떤 사업에 뛰어드는 거, 이런 건 행함이 아니야. 예를 들어 장사를 논하자면 백종원과 네가 경쟁을 해야 된다. 누가 성공 확률이 높을까? 시크릿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백종원. 오씨, 당연히 백종원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네가 정확히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그거라고. 네가 행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건 너의 성공에 지나갈 운때에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하는 거. 백종원은 운때에 가장 잘 맞는 세팅을 행하는데 고수인 백종원뿐만이 아니야. 사업을 유달리 잘 성공시키는 사람들,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세팅을 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런 걸 사업적 재능이라고 우린 부르지. 형은 마카라는 여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잘 꼬셔지는 방법, 너한테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성공의 유인력을 이용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분야, 네가 성공하고 싶은 분야의 목표를 추정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의 운때를 맞추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들을 적어. 말 그대로 이게 세팅이 되겠지. 성공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그 세팅이 잘 될수록 너의 유인력이 높아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과학적인 거고 수학적인 거. 여기는 무슨 우주신, 스파게티, 그래비티, God of Universe 뭐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긍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긍정의 최대 이용 가치는 불안할 때 혹은 부정적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긍정적 사고로 맞설 때 발휘된다.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긍정력이 행동력을 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세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해.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포지티브 심리학센터가 이 분야의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데, 연구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이 신체적 웰빙과 행복의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이게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회복력,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을 높여주는 것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강한 스트레스 상황은 신체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몸이 마탱이하게 말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셧다운 시켜버리겠지. 불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는 누구나 불안해. 나도, 너도, 누구나 불안해. 형도 불안하세요? 형도 불안해. 떨고 있어. 아무튼 존나 불안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중에 90% 이상 벌어지도 않을 근심이나 걱정을 하면서 살아오고, 우리 조상들의 목표는 생존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내재돼서 내려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두려워하고 뱀 같은 동물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거의 만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씨 본능적으로 싫어하지. 이것들은 우리 조상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보여받은 나를 보호하라는 감정이지. 이런 감정들이 내 몸을 감싸들고 있는 거. 이 감정은 두렵고 부정적이고 심지어 암울하지. 그런데 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감정 자주 휩싸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혹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저떻게 되지? 부정적인 감정의 기제는 우리에겐 중요해. 이 걱정의 기제가 하나만 맞아도 치명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뇌는 현대의 뇌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런 알람을 계속 던져주는 거야. 오늘날은 더 새롭고 많은 것들이 휙휙휙 변해.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더 예측 불가능하고 빡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더 부정적이고 암울한 생각에 쉽게 휩싸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완성화되면 우리 행동을 저해야 하고, 이런 행동 저해가 우리가 원하는 여자와의 성공, 능력적인 성공, 이 모든 걸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런 부정적인 의식으로부터 잡아먹히기 전에 의식적 긍정으로 제껴버리는 거야. 이걸 제껴버리고 행함을 가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힘이 든 건 육체적 피로보다는 대부분 정신적인 피로, 불안이야. 심지어 이것들은 우리 미래마저 불안하게 만들어. 단순히 내부적인 요인만은 아니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미래를 논하자면 꿈 혹은 목표를 정했으면 그게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멈추지 마.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든 주저하지 마. 남들이 뭐라 하든 안 된다고 하든 힘든 일이라고 하든 되는 사람만 되는 거. 내가 나를 믿고 있고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외부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주저하지 마.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최고의 유인력의 힘을 멈추게 만든. 믿어. 믿기를 주저하지 마. 안 된다는 답은 내 선택지 없어. 주저하지 마. 타협하지 마. 땅이 중간쯤에서 이 정도면 됐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난 내 마음속에 원했던 그 태초의 외침을 따를 거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으니까 그냥 멈출래. 오래 걸리는 꿈이었으니까 그냥 멈출래. 남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할 수 없다니까 난 할 만큼 했어. 이건 멈출게. 타협할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냐? 원하는 거 써봐. 구체적으로. 그리고 쳐다봐.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룰 수 있지? 어떻게 행동해야 그걸 이룰 수 있지? 무엇부터 해봐야 되지? 써봐. 그럼 우리가 당장 월요일부터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결국 우리 성공의 유인력의 첫 발을 불러들이는 거야.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중간에 멈추면 그 멈춤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불안하면 더 가중될 거야. 절대로 멈췄을 때 행복해진다거나 네가 편해지지 않아. 우리 남자들은 대업을 완수하지 못할 때 이렇게 편할 수 없게 설계돼 있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없다면 그 마음에 여러 잡음이
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원하는 길을 정했잖아. 그럼 이제 가면 돼. 유인력이 알아서 제 발로 걸어오게 될 테니까. 오늘 이게 형이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끌어당기는 법칙 시크릿.